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장기투자 채널 장기투입니다. 몇 달 전부터 스킬즈는 공매도 세력에 의한 공격으로 주가가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국채 금리 상승 우려와 미 연준의 테이퍼링 우려로 급락한 성장주 폭풍에 휩쓸려 동반 하락하다 보니 고점 대비 68% 하락이라는 엄청난 결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이라도 스킬주 주식을 손절해야 할지 아니면 버텨야 할지 그것도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도 좋을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극히 저 장기투 개인적인 생각이니 저 장기투의 말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면 안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 장기투의 기준은 얼마 전 발표한 스킬즈 2021년 1분기 실적입니다. 지금부터 실적을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즈는 The old business model don't work anymore. 낡은 비즈니스 모델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e스포츠 베팅 플랫폼 기업입니다. 기존 게임 기업의 수익 모델은 게임 내 광고나 인앱 구매, 현질이라고 하죠. 인앱 구매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스킬즈는 이런 방식의 수익 모델은 낡은 비즈니스 모델로서 게임 유저의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킬즈 플랫폼 안에 있는 게임에는 광고나 인앱 유도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개발자는 자선사업가가 아니므로 어떤 식으로든 게임을 개발한 대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유저들이 참가비를 내고 토너먼트 게임에 참여하는 방식의 수익 모델입니다. 토너먼트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한 게임당 각자 0.6달러의 참가비를 내야 하는데 이렇게 모인 1.2달러 중에서 1.02달러는 토너먼트 상금과 게임 개발자들에게 돌아가게 되고 이 중 14.6%인 0.18달러는 스킬즈가 플랫폼 수수료로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킬즈는 e스포츠 토너먼트 플랫폼 제공 기업입니다. 참고로 스킬즈는 게임 개발사에 토너먼트 시스템을 붙일 수 있도록 다양한 개발 툴을 제공하긴 하지만 유니티나 로블록스와 같이 백지 상태에서 게임 개발을 지원하는 툴은 아닙니다. 이미 개발된 게임에 토너먼트 시스템을 붙여 스킬즈 플랫폼 안에서 돌아가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스킬즈 플랫폼 안에서 수익을 가져다주는 대표적인 게임은 테트리스 크러쉬, 폴 페이데이, 블랙아웃 빙고, 도미노 골드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100% 모바일 게임입니다. 스킬즈의 약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즈의 약점은 당국의 규조와 공정성이 있는데 솔직히 스킬즈는 e스포츠와 스포츠 도박 사이에서 애매하게 걸쳐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당연히 안되고 미국의 9개 주에서도 아직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애리조나, 아칸소, 코네티컷, 델라웨어, 루이지애나, 몬태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주에서는 지금 현재 불가능합니다. 나머지 40여 개 주에서는 합법적이긴 하지만 언제든 당국의 브레이크가 걸려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최근에 미국 언론의 분위기를 보면 스포츠 베팅이 합법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번에는 공정성 측면인데요. 게임에 돈을 걸고 참여하는데 매번 나보다 실력이 월등한 유저와 매칭이 된다거나 게임 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유저를 만나게 된다면 그 누구도 스킬즈 플랫폼 안에서 게임을 즐기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스킬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스킬즈 주장으로는 비슷한 실력의 유저끼리 매칭시켜주는 기술과 게임 내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막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장기투는 스킬즈 플랫폼 안에서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런 공정성이 완벽하게 확보되는지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배틀그라운드도 개발사에서 핵을 그렇게 막는다고 막는데도 핵 사용 유저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더군다나 스킬즈는 돈이 걸려 있는데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스킬즈 플랫폼 안에서 게임을 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스킬즈의 실적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7억 명의 게이머가 있고 2020년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는 한화 90조 원의 규모입니다. 또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23%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 바로 모바일 게임 시장입니다. 이런 매력적인 시장에서 스킬즈는 2021년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92% 상승했으며 2021년 1분기 월간 활성 이용자는 전년 동기 대비 81%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성적인지는 아래에서 추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로스 마켓플레이스 볼륨은 토너먼트 참가자가 낸 총 참가비를 나타내는 값인데 이 중에서 14.6%가 스킬즈 매출로 잡히게 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 그로스 마켓플레이스 볼륨이 85% 상승할 동안 매출이 92% 상승했다는 말은 스킬즈가 수수료로 떼어가는 비율이 작년보다 높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플랫폼이 거대해지고 사용자가 많아진다면 수수료를 높여도 이용자와 개발자들이 플랫폼을 떠나지 못하고 종속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 스킬즈의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Paying Monthly Active User, 즉 월간 활성 사용자는 돈을 주고 사용하는 유저 수인데 전년 동기 대비 81% 성장이 있었고 매분기 꾸준한 성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ARPPU, Average Revenue Per Paying Monthly Active User 1인당 월간 지출 금액은 $60에서 고쳐가 되었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Adjusted EBITDA는 조정된 EBITDA로서 단기 순이익에서 감가상각과 직원 보상 비용 등과 같은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비공식적 회계 지표를 말합니다. 코피는 나고 울기도 하고 기절도 했지만 따지고 보면 사실상 내가 이긴 것이다. 물건을 훔쳤지만 따지고 보면 사실상 훔친 것은 아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지만 따지고 보면 사실상 음주운전 아니다. 따지고 보면 사실상이라는 용어는 무적의 용어입니다. Adjusted EBITDA가 바로 기업에서 비공식적 회계에서 사용하는 따지고 보면 사실상이라는 용어입니다. 물론 저 장기투가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긴 했지만 Adjusted EBITDA는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고 순수 영업으로 발생시킨 수익을 알아보는 지표로서는 썩 유용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저 장기투는 이번 실적에서 스킬즈가 발표한 Adjusted EBITDA는 조금 심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UA 마케팅 인베스트먼트는 사용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한 마케팅 비용인데요. 이 비용을 일회성 비용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심한 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저 에코시스템 마케팅 비용을 쓰지 않았다면 지금 매출이 나오지를 않았을 테니 말입니다. 따라서 Adjusted EBITDA 비용을 보고 와 사실상 이익을 내는 기업이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어떻게 보더라도 스킬즈는 아직 심각한 적자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는 스킬즈 플랫폼 안에 들어온 사용자의 어장 효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2014년에 들어온 사용자가 지금까지 꾸준히 매출을 올려주고 있으며 그 매출도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못함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온 사용자는 초창기 사용자보다 지출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출 후 분기별 성장은 61%, 122%, 117%, 140%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적자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저 장기투도 스킬즈 투자자로서 하루빨리 매출이 손익분기점을 넘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 성장이 지금과 같은 성장률을 몇 년간은 이어가야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분명 스킬즈의 매출 성장률은 가파릅니다. 다만 이런 성장률이 꺾이게 된다면 스킬즈 투자는 망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따라서 매 분기 실적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만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물론 이 말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꾸 스킬즈 주식을 더 사라고 속삭이는 내 마음속에 나에게 말이죠. 매출을 연 단위로 보더라도 136%, 91%, 98%라는 고성장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란식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비율은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인 유동자산을 1년 안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인 유동부채로 나누어서 구하는 비율입니다. 즉 1년 동안 기업의 유동성을 측정할 수 있는 재무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유동비율이 200% 정도가 되면 1년 안에 갚아야 할 부채보다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2배 정도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충분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스킬즈 유동비율은 1800%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회사의 현금성 자산이 엄청나게 많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총 부채를 총 자본으로 나눈 값인 부채 비율도 26%라는 아주 건전한 비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향후 몇 년간은 적자를 감수할 만한 기초체력이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발행 주수는 3억 9,580만 주인데요.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이 발행 주식수를 활용해서 목표 주가를 계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스킬즈 주가가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음에도 아직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었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PSR이 17배 정도이고 PBR도 10배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PSR은 Price to Sales Ratio 약자로 시가총액을 매출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또는 주가를 RPS로 나눠줘도 되는데요. 여기서 RPS란 Revenue per Share 약자로 매출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즉, 한 주당 발생시키는 매출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PSR은 지금의 주가가 한 주당 벌어들이는 매출에 비해서 몇 배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스킬즈는 벌어들이는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17배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ER과 비슷한 지표인데 스킬즈와 같은 성장주들은 아직은 수익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매출과 관련된 PSR 지표로 프리미엄을 계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PSR 곱하기 RPS라는 공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상 주가를 알고 싶다면은 예상 RPS와 예상 PSR, 앞으로 부여할 프리미엄을 예상해 본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예상 주가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표는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가 예상한 스킬즈 예상 매출 자료인데요. 이 예상 매출 자료에 나누기 주식수를 해주면은 바로 RPS가 나오게 됩니다. 한 주당 발생시킨 매출인 RPS가 나오게 됩니다. RPS를 계산해 보면은 0.95달러, 2021년에는 0.95달러, 2022년에는 1.4달러, 2023년에는 1.86달러, 2024년에는 2.15달러, 2025년에는 2.61달러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향후 시장 참여자들이 스킬즈에게 부여할 PSR 멀티플을 곱해주면 예상 주가가 나오게 되는데요. S&P 500의 평균 PSR은 3.05배이고 스킬즈가 속한 커뮤니케이션 섹터의 평균 PSR은 2.71배입니다. 하지만 성장주에게 이런 PSR을 적용한다는 것은 성장주를 투자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킬즈와 비슷한 성장주인 유니티와 로블로스 PSR 수치를 조사해 보았는데요. 각각 30배와 33배의 PSR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향후 스킬즈의 PSR은 몇 배를 줄지는 투자자 본인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스킬즈의 PSR은 17배입니다. 제가 한번 계산해 보았는데요. 예상 PSR을 10배로 주면은 예상 주가가 2021년에는 9.5달러, 2022년에는 14달러, 2023년에는 18.6달러, 2024년에는 21.5달러, 2025년에는 22.6달러가 되게 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물론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야겠죠. 지금과 비슷한 20배의 PSR 멀티플을 준다면 예상 주가는 2021년 19, 22년 28, 23년 37, 24년 43, 25년 45의 목표 주가가 나오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스킬즈 주주로서 저의 희망사항이기도 한데요. 스킬즈 성장성이 지금처럼 계속 유지되어서 로블록스나 유니티와 같은 PSR 멀티플을 받게 된다면은 스킬즈의 예상 주가는 2021년 28달러, 22년 42달러, 23년 55달러, 24년 64달러, 25년 67달러 정도로 예상 주가를 계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예상 RPS가 맞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거기에 미래의 PSR까지 예상을 해서 예상 주가를 계산하는 것이 전혀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의미 없는 계산 방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저 장기투는 어떠한 기준을 정하는 방법을 보여준 것일 뿐입니다. 그저 감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근거를, 설령 틀릴지언정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투자가 아닐까요? 감으로 하는 투자는 투기일 뿐입니다. 이상 장기투였습니다.